안녕하세요. 12월 29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드디어 2019년의 마지막 주이자 주식거래를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영업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난 한 해 중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최 이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때문에 고생했던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은 사실상 2017년도부터 고점을 좀 찍고 내려왔었던 모습이긴 했는데요. 이게 슬슬 내려오던 2018년도 시점보다도 2019년도에 더 많이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폭락은 2019년도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7년에 고점을 찍고 2018년 한 해 동안 슬금슬금 내려가다가 2019년도에 폭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도 했었고 또 가장 이슈가 많았었던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집단으로 이제 막 그 이야기들이 뭉치게 되고 그렇게 상황을 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단체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행동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좋은 선례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이오 종목군에서 실패를 하셨거나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도요. 이번에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새해에는 또 어떤 시장을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시장에는 따로 악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좀 침체가 됐었던 그런 경기를 좀 살리려는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각 국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중국도 지준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기대감이 좀 큰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이게 첫 단추를 좀 잘 꿰게 된다라면 아마도 2019년도, 202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잘 참여 중이신 많은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해는 또 우리 시장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알아볼게요. 주말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카카오예요. 어떤가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3.7%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유를 보이는 이유는요. 일단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좀 있고요. 여기 외국인 매수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추세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단기 이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좁혀주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걱정했었던 것은 이제 왼쪽 좌측편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거래량을 전부 다 통과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많이 있다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막 뚫고 넘어가는 흐름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고요. 횡보라든지 이런 살짝 움직이는 형태의 이런 완만한 상승 추세를 통해서 정고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은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홀딩 전략을 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15만 한 6, 7천원 정도 라인대와 그 다음에 15만원 정도 지지선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횡보 구간 지켜보면서 진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가격을 좀 깎아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바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또 위쪽 저항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자리 15만원에 근접하거나 또는 15만원 아래쪽으로 노려보실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15만원 정도 선에서 공략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네요. 네, SDI. SDI 최근에 이제 추세가 나쁘진 않은 모습이죠. 뭐, 지난번에 한번 진단 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도 뭐, 그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뭐, 현재 수준에서 본다라면, 이 기업 자체가 뭐, 부담스럽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 시세가 형성된 이후, 뭐 단기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시세가 한번 형성된 이후에 그 횡보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횡보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이후에 가격을 인정받는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을 인정받는 구간은 대체적으로 상승했던 기간보다 훨씬 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횡보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20만원대 이상에서 주가를 계속 유지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만원대 수준 위쪽에서 움직일 때는 그냥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20만원에 근접하는 위치에서는 매수 의견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추세가 우상향인지 아니면 하향세로 전환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전환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20만원을 지지점으로 하는 상황을 만들고는 있으되 아직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확장을 시킨다거나 또는 비중을 많이 시킨다거나 이렇게 보시긴 어렵겠습니다. 소량 담아서 관찰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비중 싣는 것은 부담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세의 우상향 패턴 기대하시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소량 접근해봐도 현재 괜찮다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으로는요, 거래량이 많았던 특징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수산중공업입니다. 네, 수산중공업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테마에 엮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움직임이 바짝하고 나왔었다가요. 현재는 이제 또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 저항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지금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큰 추세, 즉 3,000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추세를 뒤집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당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로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확 나가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 같은 부분도 아주 많이 실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은 저점 지지대를 2,000원대 이상에서 2,100원대 이상에서 만들게 된다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권장을 해드리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저점이 여기서 지지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변동폭이 상당한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따라붙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산중공업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거래량 특징주 두 번째 종목은 동양물산입니다. 어떤가요? 네, 동양물산 보겠습니다. 동양물산은 지금 뭐 저점권에서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은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락 이후에 이격도 벌어지고 저점 확보, 그 다음에 이평선, 골든크로스, 단기반등 아주 정석적인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상승은 이격을 좁히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추세가 일단 상향으로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 잘 보시면요. 좌측으로 갈수록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이 1,500원을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1,500원 넘지 못한다라면 단기적 상승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 매도 포인트들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단 추가 상승을 통해서 단기적 차익 실현 권장해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주가가 좀 들어가는 것을
좀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기적 차익 실현을 일단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뭐 매수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과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단기적 상승에 대한 차익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일단 이 구간대 단기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요. 큰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매물대 다 넘어가고 나서 보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 차익 실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동양물산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단기적 차익 실현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기 검색 종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역시 인기네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겠죠. 네, 추세가 매우 강하고요. 들어오지 않고 그냥 튀어나가는 모습. 뭐 원래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52,000원, 53,000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가죠.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시점에서는 계속 튀어 올라가게 되면 이격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 2%, 5%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완만한 상승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의 어떤 반도체 업황 호전이라든지 또 기업의 실적 개선 또 현재 시점이 IT 업종들의 성수기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지속적인 보유 관점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주식을 매수해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하자.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은 이제 또 다시 기다리셔야 되는 입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자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그때를 이용해서 공략해보자 뭐 이런 의견을 덧붙여 주셨네요. 네, 인기 검색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예요. 어떤가요? 네, HLB는 이제 오랜만에 진단 한번 드리네요. 네,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제 반토막보다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그 시점에서 이제 10만원을 전후로 하는 지점에서 이제 저점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적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시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현재 뭐 아주 강력한 호재가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14만원, 13만원 수준에서의 매물대,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지선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 미처 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가격대 근처로 왔을 때는 계속 차익 매도를 또는 본전에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 또는 손실이 조금이라도 복구됐을 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게 매물대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지지선은 일단 만들어졌어요. 대신에 이 부분이 지지되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라면 뭐 특별히 주가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역할들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일단 12만 5천원에서 13만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 대비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잘 이용하신다면 아마 뭐 단기적 포인트에서의 어떤 손실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단기적 데드크로스 나와 있다거나 추세가 옆으로 늘어지는 상태 또 이렇게 우하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여전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그런 패턴에서의 매매는 그거는 이제 단타에 좀 자신이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껏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요. 홀딩으로 기다렸다가 반등 이용해서 12만 5천원, 13만원 구간에서 매도 의견을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HLB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는데요.
단기 반등 시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 도달하면 그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의견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단기 접근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올 한 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최 이사님, 네. 한 해 동안 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뭐 다가올 새해가 더 고생이겠죠? 새해에는 또 저 이제 네. 시장에서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죠. 네, 그럴 때는 뭐 힘도 나요. 또 장만 좋고 뭐 수익 잘 나오면 네. 뭐 힘든 일도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니까 네. 새해는 다 같이 힘내서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네. 또 한 주 동안 준비 잘해서 새해에 찾아뵙도록. 내년에 보겠네요, 이제. 네, 새해에 네. 찾아뵐게요. 내년에 만나요. 네, 내년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